제가 쉐어하우스 2곳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받은 월세만 1억이 넘더라고요. 당연히 순수익은 아니고 매출이고요. 순수익은 만 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순수익은 벌써 원금 회수 다 하고 나서의 수익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딱히 뭐 일하는 거 없이 매달 180만 원씩 순수익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일은 적게 하면서 자동으로 돈을 버는 부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했던 부업 순수익이랑 투자금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링크 눌러서 무료 전자책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순수익을 정리해 볼 거예요. 저는 지금 2군데를 운영해서 2군데 기준으로 일단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한 군데 기준으로 순수익이 얼마인지랑 투자금 대비 수익률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년차입니다. 1년차 매출은 월세 5,124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벤트 할인 93만 원을 빼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처음부터 1년 계약을 하신 분들에게는 매달 3만 원씩 월세를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비품비를 따로 받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주방 세제나 세탁 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각자 따로 사서 쓰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비품비를 따로 받아서 한꺼번에 주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비품비 212만 원. 그럼 총 매출은 5,243만 원이고요. 여기서 비용을 빼야겠죠. 비용은 처음에는 세팅비가 들어갑니다. 세팅비는 저는 1,4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좀 많이 들어간 편인데 이유가 뭐냐? 가벽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 식탁 이런 가구들까지 전부 올 새 거로 세팅을 해서 비품비만 각각 550만 원씩 총 1,1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나머지 380만 원은 가벽 공사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출 중에 가장 큰 게 대출이자인데요. 저는 자가라서 대출이자라고 적긴 했는데 만약에 월세집으로 운영하면 이게 집주인한테 내는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자는 3,906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는 439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달 들어가는 청소비, 비품 구입비, 인터넷 요금, 화재보험료입니다. 저는 청소를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고요. 화재보험료는 저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가입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 군데당 한 달에 2만 원 정도씩 비용이 나오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화재보험을 가입 안 할 거라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총 비용은 5,825만 원이 나왔고요. 1년차 순수익은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면 마이너스 581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오픈한 첫 번째 해에는 세팅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받을 수가 없고 세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좀 적은데요. 저는 또 이때 뭐가 문제였냐면 금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래서 대출이자가 좀 많이 나왔고요. 월세집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다음은 2년차 수익입니다. 이때부터는 특징만 몇 가지 짚어볼게요. 2년차부터는 세팅하면서 날리는 공실 비용이 없기 때문에 1년차에 비해서 월세를 400만 원 정도 더 벌었고요. 이때 제가 3, 4멘트로 나간 방이 몇 개 있어서 비품비를 따로 안 받고 월세를 더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품비가 1년차보다 적고요. 그리고 세팅비 10만 원은 뭐냐면 화장실 슬리퍼랑 정수기 필터 이런 거 자잘자잘한 거를 교체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2년차 총 매출은 5,719만 원, 총 비용은 3,434만 원, 순수익은 2,285만 원입니다. 보시다시피 2년차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큰 돈이 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기만 하면 매일 일하지 않아도 매달 190만 원씩 돈이 들어옵니다. 3년차 때는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연장 계약을 많이 해서 장기 계약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세팅비 16만 원은 전신 거울을 하나씩 추가해줬고 청소기랑 정수기 필터 이런 것들을 교체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3년차 순수익은 총 2,224만 원입니다. 4년차 수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차 수익이랑 비슷하다고 추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총 수익은 얼마냐? 1년차 때는 마이너스였다가 2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평균 2,244만 원을 벌게 되고요. 4년 동안 총 수익은 6,152만 원입니다. 순수익으로요. 이걸 연평균으로 나누면 1,538만 원이고요. 다시 월평균으로 나누면 128만 원입니다. 제가 투자한 비용은 일단 자기자본 3,346만 원이 들어갔고요. 월세집으로 운영하실 땐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집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 이 부분이 2,000만 원이 되겠죠. 두 채니까. 지금 우리 계속 두 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팅비는 1,490만원이 들어갔고요. 이거는 인테리어비,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구입비, 가벽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세입자분들이 다 입주하고 나면 받게 되는 돈이고요. 저는 만실 기준으로 920만원인데요. 사실 이거는 6개월 뒤에 퇴실할 때 돌려드리는 돈이다 보니까 어디 쓰지 말고 파킹 통장 같은 데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총 투자금은 4,836만원이 됩니다. 두 채 기준으로요. 자, 그럼 이제 한 채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게요. 4년 동안 총 수익은 3,076만원이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769만원, 월평균으로 보면 64만원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은 1,673만원이 들어갔고요. 세팅비 745만원에 보증금 460만원을 빼면 총 실투자금은 2,418만원이 됩니다. 아까 월평균 수익이 65만원이라고 했죠?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31%가 나오고요. 근데 어차피 이 중에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이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들어간 세팅비만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103%가 나옵니다. 1년이면 들어간 돈 다 회수한다는 뜻이죠. 사실 그래서 이 부업은 1, 2년 단기로 하실 거면은 추천하진 않고요. 한 번 할 때 3, 4년은 운영하실 마음으로 해야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처음 오픈할 때만 신경 바싹 써주면 그 이후에는 크게 하는 거 없이 몇 년 동안 돈이 벌리기 때문에 초보자가 하기에 정말 효율이 좋은 부업입니다. 그리고 오픈하는 과정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청소를 하고 실측을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랑 침대, 책상 이런 거를 주문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이소랑 쿠팡에서 잡다한 소모품들을 쇼핑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꾸민 집을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문의가 옵니다.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블로그 글 올리고 하루 만에 문의가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때가 딱 쉐어하우스 입실 문의가 가장 많은 성수기였더라고요. 집 보러 올 때는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런 거는 진짜 빠르잖아요. 제가 올려놓은 사진이랑 동영상 보고 거의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확인차 보러 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한 지 딱 2주 만에 다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어디 뭐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지 몰라서 샀다가 버리고 또 다른 거 사고 이러면서 로스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나 성별도 막 변경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연구를 좀 하고 그랬어요. 제 나름대로 손해를 감수하고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공실기간이 본의 아니게 좀 길어진 경향도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익이 많아졌겠죠. 제가 20대 때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쩌다 막 결혼식이 두 군데 겹치기라도 하면 축의금 10만 원 내는 게 진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일 선물 받으면 나중에 다시 또 챙겨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카톡에 제 생일이 안 뜨게 해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 20대는 거의 돈이 지배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결정이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방식으로 살다가는 평생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거라는 걸 깨닫고 뭔가 다른 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게 부동산 투자였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쉐어하우스는 월세 수익도 수익이지만 시세 차익도 1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그만 탐색하고 실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월 5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막 월급 외에 부업으로 돈을 벌려고 알아보고 계신 부업 초보자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는 부업입니다. 보통 평범한 직장인이 이걸 연봉 협상으로 올리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중소기업 다녀서 그런지 연봉 협상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어느 날 문자로 근로계약서가 날아와요. 그럼 그냥 그 통보받은 연봉으로 계속 다닐지 말지 결정할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연봉 100만 원도 아니고 월급 100만 원을 올리는 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제가 요즘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월급을 더 이상 못 받게 됐을 때 뭘 해서 먹고 살지 월급이 끊기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100%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60%일지언정 일단 해보면서 90% 100%로 내가 직접 만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탐색하고 비교해봐야 직접 당사자로서 실행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월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은 여러분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100만 원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엔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계속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쉐어하우스도 2군데 운영하고 있고 음식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한꺼번에 시작했던 게 아니라 시세 차익 위주로 부동산 투자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해져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게 됐고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에 여유가 생겨서 그 돈으로 음식점을 창업하게 됐고 음식점이 조금 이제 안정돼 가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한 20억 딱 모으고 나서 회사니 뭐니 다 그만두고 평생 놀면서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부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50억, 100억 달성해도 그렇게 막 행복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게 언제였냐 돌아봤더니 내가 어떤 걸 시도해보고 실제로 해보면서 내 예상이 맞아 들어갔을 때의 그 성취감,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직 100% 공감은 안 되지만 일단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당장 꼭 쉐어하우스 부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회사 밖에서 어떤 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의 쉐어하우스 부업 순수익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고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쉐어하우스 부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무료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전자책 받아가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